얘들아 힘을 내.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죽겠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요. 방금 전에 학교에 출근했는데 집에 가고 싶은 상황이거든. 네,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주세요. 자, 이제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마지막 단원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 요거 통계적 추정이라고 돼 있어? 그 단원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요 앞부분은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대선이 있었잖아, 그치? 어떤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하고 싶어. 제일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제일 정확하게 선생님이 조사를 하고 싶어. 투표날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네, 다 조사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말이 틀린 것 같아. 왜냐면 투표날 투표 안 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들 보통 포함해가지고 조사한다는 것도 웃기긴 해.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이 요거 전구 공장 차렸어. 그래갖고 이 우리가 만든 전구가 몇 시간이나 켜지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서 켜놓고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뭘 알 수 있다? 몇 시간 가는지는 정말 정확하게 낼 수 있지, 통계를, 그치?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 선생님 파산이에요, 파산. 왜?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다 저거를 돌리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다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뭔가를 찾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를 다 해보는 게 어려울 때도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치? 금방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요, 전체를 다 해보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라고 하고, 근데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1번, 아까 대선 뭐 이렇게 지지율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뭔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하고 싶은데 매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시간과 비용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전구 공장 차렸는데 전구를 다 돌려가지고 해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예 불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뭔가를 이렇게 뽑아서 알아보는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률 조사 하잖아. 그게 사실 시청률 조사를 할 때 어제 이거 TV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제 뭐 미지의 세계 봤어요? 뭐 이렇게 맞나? 미지의 세계 맞아? 미지의 내일이야 뭐야? 제목? 너네 몰라? 박보영 나오는 사람아? 너네 맨날 뭐 봐? 어제 MSI 저기 진출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안 봤어요? 그것도 안 봐요? 그럼 도대체 뭘 봐요, 여러분? MSI 진출권을 놓고 어제 진짜 꿀잼이었는데 토요일도 진짜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걸 안 봤어? 봤어요. 봤는데 쟤는 저기 나랑 같은 팀을 응원하진 않나 보다.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볼 때 물론 이제 그거는 저기 유튜브에서 좀 중계해 주는 거니까 빼고, 우리 TV에서 하는 거 할 때 시청률 조사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번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TV 뒤에 셋톱박스 같이 뭐 하나 달려 있어요, 얘들아. 근데 그거를 아무 TV나 다 다는 건 아니고, 모든 TV가 다 다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랜덤으로 뽑아서 그걸 달아. 그래서 그런 집은 TV를 볼 때, 지금 TV를 본 사람이 또 집의 구성원들이 다 나이대가 다르잖아. 10대인데 그 TV를 보는 거지. 이렇게 눌러주는 키가 있어. 리모컨 자체. 내가 알기로 그렇게 들었었거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알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어떤 집단이 있으면 거기서의 상황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그 원래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대선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유권자 전체 집합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뭘 보겠다? 뭔가를 추출해서 보는 거예요. 추출. 일부를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표본을 만듭니다. 표본.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중요한 거, 표본
몇 개 뽑을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n이라고 하는 표본의 크기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학년, 우리 고3 학년 애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근데 물론 한 200명밖에 안 되니까 200명 전부 다 측정하는 거 어렵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한 30명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재고 싶은 거야. 아니면 한 10명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재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 10 그러면 10명 뽑아가지고 본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표본이 하나가 이렇게 딱 뜨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표본을 가지고 여기를 알고 싶어. 근데 벌써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우리 학년 고3 애들 키 평균 키 재가지고 저기 옆에 학교 가가지고 그 정문 앞에서 야 너네는 키가 이렇게 작아 우리 학년이 이렇게 큰데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표본을 이렇게 뽑는 거지. 건우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여기도 누가 커? 동석이 그 다음에 쪼이는 좀 커 보이니까 조인우 또 누가 커? 여기 주먹이요. 누구? 주먹이. 원빈 여기 있지도 않은데 원빈이도 그래 큰 아들더라 걔도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을 뽑은 거야. 큰 애들로만 위주로 해가지고 어때? 괜찮겠지? 그러고서는 평균 딱 냈어. 그럼 얼마 남까 걔네끼리 평균 내면? 180은 확실히 넘겠지 그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저기 옆에 학교 가가지고 야 너네 학교 평균 키가 그렇게 작냐 우리 학교는 183이야 뭐 이러고 얘기하고 오는 거야. 그럼 너네 선생님하고 아는 척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는 척 그래도 해줄 거야? 해줄 거야? 안 해준대. 진짜 왜 안 해줄 건데? 빨리 왜 안 해주는지 얘기해줘야지. 쪽팔려서. 너 어떻게 내 맘 같은 대답을 하냐? 내 맘 같은 대답을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애들이 쪽팔려서요는 안 했거든? 너 너무 직설적이야 사람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 미쳤나 싶고 그지? 얘들아 무슨 얘기야? 표본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 방금처럼 선생님의 의도를 가지고 뽑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선생님이 여기가 시간이 좀 더 우리가 여유가 있었다면 해줄 말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지금은 다 못하고 표본을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출 방법도 우리 교과서에 써 있어요. 뭐라고 그냥 선생님이 흉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뽑는 추출의 원리가 있어요. 표본 추출.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다가 다음 주 무엇을 고르시오 이렇게는 안 내니까 그냥 들으면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뽑을 거냐면 임의 추출할 거야. 임의 추출이 뭐야? 임의대로 뽑는다는 거야. 이게 뭐야? 랜덤으로 뽑는다는 거야. 랜덤으로 뽑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뽑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 교과서 같이 볼까요? 오른쪽 111쪽에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뽑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랜덤으로 뽑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뽑냐? 제비뽑기 뽑는 방법. 이거 되게 웃기지 그치? 제비뽑기 진짜 이것도 랜덤인 거야. 난수 주사위, 난수표 이런 식으로 신기한 숫자들이 그냥 랜덤으로 막 들어가요. 아까 우리 파이썬으로 민중이가 한 거 보면은 거기 랜덤 시드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거 자체가 이런 난수표에 들어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뽑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미 추출을 할 건데 이 뽑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이 애들 중에서 5명만 뽑을 거야. 뽑았어. 영균이가 나왔어. 그러면 이 영균이 이름표를 다시 원래 그 통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또 뽑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때? 이름표 뽑은 걸 어떻게 했어? 복원했지. 그치? 그래서 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고요. 뭐도 있어요? 한 번, 그렇지. 이름 뽑으면 이거 안 집어넣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문제 3번 바로 위에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을 하거나 복원 추출을 하거나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 추출한 걸로 그냥 봅니다. 그래서 거의 기본값은 복원 추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확률은 이거 뽑는 건 독립시행이잖아, 그지? 그렇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 우리 학교 평균 키 가지고 제일 옆에 학교 간다 그랬잖아, 그지? 거기 학교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뽑힐 수도 있냐면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딱 10명 뽑을 건데 어떻게 뽑힐 수도 있냐면 건우 이렇게 뽑힐 수도 있어. 그럼 평균 키가 얼마가 돼버려요? 192가 돼요.
그 사이에 거는 거 조금 더 컸으면 조금 더 커져요. 네. 선생님 알기로 지난 학기에 190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198인가? 190인가? 1학년 때 95라고 했던. 그지. 아 그러면 이게 맞아. 지난 학기에 처음에 제일 큰 애가 누구니? 그랬더니 어떤 반에서 192요 이런 거야. 그러고서 다음 반에 제일 큰 애가 너한테 195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성능지 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 반에 또 물어봤는데 걔네가 198요 그랬어. 맞아. 지난 학기에 이미 자랐어. 그래갖고 진짜 짱 커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용어들을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어떤 거냐, 용어들을 좀 보자. 모집단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항상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세트 메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분산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죠.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내가 얘기하는 게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게 모집단의 것인지 표본의 것인지가 조금 다르지, 그지? 표본 집단의 것인지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줘요.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이라는 뜻이고요. 모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마다 여기서 기호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앞으로 우리가 공식을 막 쓸 때는 기호로 쓰니까. 자, 모평균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M. 모분산. 네, 이게 먼저예요. 표준편차, 시그마. 그럼 얘는 시그마 지금 요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기호들을 사용하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이거를 뽑을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건우 뽑혔던 그런 표본이 한 세트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표본 안에서, 표본 집단 안에서 평균을 낼 수가 있겠죠. 아까 건우 뽑히면 190 넘는 그 평균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표본 평균이야. 이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어요? 표본 안에서 네, 분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있을 거예요? 네, 표본 표준 편차도 있을 거예요. 얘도 이제 각각의 기호, 알파벳, 미지수, 뭐 아무튼 나타내는 거 알려주면 표본 평균은요 X바라고 합니다. X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 모집단에서 끌고 X1도 있고 X2도 있고 X3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의 평균이야. 알겠지? 뽑아온 것들의 평균.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 X바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분산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지? 분산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 분산을 뭐라고 쓰냐? S제곱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때 표본 표준 편차 어떻게 된다? S라고 쓰면 되겠죠. 네. 물론 S나 S제곱을 자주 쓰지는 않는데 맨 뒤에 가면 얘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예 구분을 지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봐봐 얘들아. 우리가 분명히 표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표본 집단을 해서 얘네들의 평균을 따진 거는 뭘 하고 싶어서 한 거냐면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모집단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치? 근데 다 키재기들 싫으니까 지금 한 10명만 잰 거란 말이야, 대표를 해서 걔네들이. 근데 지금처럼 아까처럼 그렇게 뽑히면 표본 평균이 이 모집단의 평균을 보여줄 수 있어요? 대표할 수 있어요? 없죠. 분명히 뽑았을 때는 얘로 쟤를 알고 싶으니까 뽑은 거란 말이야, 그치? 선생님이 내가 만든 전구가 몇 시간 가는지 전부 다 돌려볼 수는 없으니까 10개씩만 모아가지고 따로 굴려본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되게 길게 수명이 긴 애들만 10개가 뽑힐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다 약간씩 고장나가지고 한 30분 켜주고 꺼지는 것만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걔가 내 모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할 수 있겠어요? 대표 안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왜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본을 이렇게 한 세트만 뽑아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표본 평균을 하나만 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몇 개 해요? 네, 구할 수 있는 만큼 사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내가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너네 이거 발음해봐. 발음 되게 어려워.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진짜로.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거 선생님 처음에 가르칠 때 그래서 하도 발음을 엄청 씹어가지고 연습도 했어. 네, 해봐. 시작. 왜 안 틀리냐 너네? 한 몇 명 어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다해. 자, 표본 평균 하나만 가지고는 얘가 무평균이랑 똑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다 구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알겠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 얘기 어디에 써있냐면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걸 쭉 같이 보면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쭉 내려왔거든요. 어디 있냐면 저기 114쪽 114쪽 중간에 그 공식 있는 거 위쪽 보면 약간 느낌이 그래요. 야, 이렇게 된단다. 알고 써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거 이제 우리 교과서 보면 다시 할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단다. 알고 쓰세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선생님도 그거 설명해 줄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똑같고요. 지금 일단 공식을 먼저 언급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도 생각할 수 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생각할 수 있는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누구랑 똑같냐면요, 얘는 몇 개를 뽑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와 얘가 같습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n분의 시그마 제곱,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집단하고 관련이 있긴 한데 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은 여기 공식이 열심히 적혀있는, 여기 보시면 어딘가 있는데 진도가 빠른 반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줬다. 우리 어떻게 했다? 모집단에서 추출을 한다. 표본의 크기 10개짜리 n개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n이라고 쓰고, 표본 집단을 만들면 여기 안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이, 이 표본 집단 하나가 모집단을 대표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운이 좋으면 대표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런 표본 평균을 여러 개 구해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해주겠다. 그러면 그게 뭐하고 똑같다?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는데 전부 다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제곱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된다. 우리는 공식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요것만 할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쭉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우리 표본조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뽑은 걸 표본이라고 한다. 표본의 크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뽑는 걸 추출이라고 한다. 자, 전수조사랑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말해보세요. 이거 그냥 말하세요. 자, 타이어 수명조사. 전수. 넥센 타이어 방금 망했어요. 네. 저거 평균 구하려면 수명 조사하려다가, 그치? 금호 타이어라 지금 너 몇 군데를 지금 큰일 나게 만든 거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표본 조사 하겠죠? 야, 이거 병역 판정 검사. 네, 이건 전수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 중에 대표에서 3명이 한 다음에 걔네들 등급으로 전체다 등급을 주는 거야. 그럴 수 없죠? 네. 과일 강도 검사. 네, 어떻게 해요? 네, 얘도 표본하는 게 낫죠. 왜냐면 요즘은 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는 걸로도 이렇게 당도 조사를 할 수 있긴 한데, 원래는 이렇게 쿡 찔러서 그 과즙을 내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우리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보겠다고 다 전부 다 찌르고 다니면 그 누가 팔아, 그지? 팔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 총 인구 조사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건 전수를 해요.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들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들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기숙사로도 연락이 와요. 기숙사에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그 서류를 보내요. 그 조사하는 곳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겠다? 의도를 사실은 좀 빼고 랜덤하게 뽑을 수 있도록 모집단의 특성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는 거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이름표 뽑힌 거 되돌려 놓으면 복원 추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비복원 추출. 근데 비복원 추출도 애초에 모집단의 인원수가 워낙 많으면 복원 추출이랑 같은 거라고 우리가 취급하겠다. 이렇게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개씩 복원 추출. 자, 그러면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는데 한 개씩 복원 추출한대. 그럼 얘는 처음에 선생님 공 뽑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5가지. 근데 그걸 뽑으면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돌려놓는다 그랬어. 그럼 두 번째 뽑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씩 비복원 추출. 그럼 얘는 뭐야? 처음에 선생님 손가락 넣었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왜? 비복원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시에 2개를. 동시에 2개를? 그럼 얘는 나오는 순서 같은 거 구분하지 않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뽑는 거야? OC2로 뽑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집단의 수가 워낙 크면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 이거 기호 알려줄게.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를 해보는데 이런 걸 합니다. 자, 보세요. 교과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화 시켜서 공식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례를 들어서 보여줘요. 자, 얘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 4, 6, 8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힌 카드가 이렇게 뽑혔을 때 그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각각 한 장씩이었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집단의 상황인 거야. 그러면 모집단의 상황, 모평균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보면 평균 일치하고 같은 간격만큼 떨어졌으니까 모평균 어디에 있어? 그치, 가운데 여기 4하고 6 사이에 딱 있겠지? 5가 실제로도 나와요. 그리고 이때 뭐 분산하고 표준편차까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거니까.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 번 뽑아가지고 모집단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크기가 2인 x1, x2를 복원 추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 4, 6, 8 카드가 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2장 뽑는 거야. 근데 복원 추출로 뽑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카드를 어떻게 뽑을 수 있어? 2 뽑을 수 있지. 그 다음에 2, 4, 2, 6, 2, 8. 그 다음 어떻게 또 뽑을 수 있어? 네, 4, 4.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사실 여기도 4, 4만 있는 건 아니고 또 4, 2도 있고 막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일 큰 것끼리만 뽑히면 어떻게 돼? 8, 8 여기까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그 x1, x2 하나씩 뽑힌 애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 게 x바라고. 근데 이제 x바 여러 개 나올 거니 x바 1, 2 뭐 이렇게 또 이름도 지어준 거야. 그냥 선생님이 조그맣게. 그럼 얘네들을 평균 내니까 얼마야? 2. 얘는 2하고 4하고 해가지고 평균 내면 6, 3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 6으로 해가지고 평균 내면 되겠지. 2, 8로 평균 내면 5야. 그 다음에 6은 어떻게 하면은 또 6이 나와? 어떻게 평균 내면? 6, 6 괜찮아. 아니면 4, 8. 뭐 이렇게. 그 다음 7은 어떻게 평균 되겠어? 6, 8. 얘는 8, 8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 낸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딱 한 가지씩 경우가 있는 게 아니야. 얘 같은 경우는 왜 16분의 2가 됐냐면 3이 나오는 경우는 얘들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 2, 4가 있고 4, 2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2가지 경우야. 16개 중에 2가지.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거야. 간단히 칸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표본의 크기 2짜리인 거에서 선생님이 뭐 할 수 있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 써있는 게 표본 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그 계산한 게 여기 있어 얘들아.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졌어? 5가 돼버렸지. 자, 5가 누구냐면 아까 우리 위쪽에서 모집단의 평균 낸 게 얼마였어? 5였지. 얘가 이거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분산 구할 수 있어요. 대표평제로 하셔도 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셔도 되고 더 편한 거 내는데 걔를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밑에 잘렸지만 시그마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물론 루트 2분의 5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잘 보면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5라고 하는 애가 아까 모집단의 분산이었어. 너네 궁금하면 거기 책이 있어. 113쪽 위쪽에 보면 있어. 위쪽에 113쪽에 맨 위에 보면.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5라고 나온 건 여기가 S제곱인 거고 잠깐 미안해. S제곱이 아니라 시그마 제곱인 거고 2는 누구냐면 요건 뭐야? 표본의 크기 값이었던 거야.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5는 어떻게 된 거야? 루트 n에 이 시그마 제곱을 루트 씌우니까 시그마가 된 거야. 이게 지금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얘들아 이게 값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하나만 보여주면 너네가 또 진짜? 그러고 의심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똑같은 작업을 어디에서도 하냐면요 이렇게 3개짜리인 복원 추출에서도 해요. 그럼 이번에는 3개를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가 제일 작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보다 딱 그거보다 하나만 더 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2, 4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2, 4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8이잖아. 그래서 그런 애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표본 평균으로.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일 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야? 888. 그럼 그때는 평균이 얼마겠어? 8인 거죠. 그럼 그런 케이스 딱 하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64. 얘들아 왜 64야? 64. 총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왜 64야? 그치.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첫 번째도 4나 4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도 4가지 중에 하나. 세 번째도 4가지 중에 64가지 경우 중에서 얘는 한 가지. 얘는 그 3가지. 왜 3가지가 되겠어요? 아까 2, 4 했지만 2, 4, 2도 있고 4, 2도 있으니까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각각 계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과서 114쪽 같이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누구의?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요. 그랬더니 이게 누가 나와? 5가 나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구할 건데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나와요? 이번에는 네, 표본의 크기 얼마니까? 3분의 5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거기 루트 씌우니까 얼마가 돼요?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됩니다. 얘를 다시 쓰면 얘는 사실상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는 거고요. 얘는요 n분의 시그마 제곱한 거고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것과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라고 교과서에 보여주고 앞으로 공식을 잘 쓰세요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발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바로